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그 논치편 수분 한 번째. 대체로 허를 치료하는 자는, 자, 여기서도 참 우리가 딱 허하면 보혜죠.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하자는 거죠. 비유컨대, 이제 저도 뭐 이거 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는 모르는 한자가 있어요. 모르는 한자, 잘 안 찾아본 한자. 그러나 일일이 뭐 찾아보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그 자료 이렇게 빡 이렇게 이렇게 구두 찍고 현도 달면서 대충 한번 봐요. 그리고 또 그걸 PDF로 옮기면서 또 한번 봐요. 이제 상한론이나 금교로 갈 때는 뭐 제가 한 뭐 20번 정도 읽고 제 글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가 그래도 비교적 철저한 반면에 이거는 거의 즉흥적으로 하고, 제가 그 약간의 그 짜투리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거 보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학전설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또 안 읽은 분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전 찾아보고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밥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 쌀이 들어갔으니까 급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밥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면 일승이 필요하고 10사람이면 한두가 필요하다. 뭐 10명이니까 10배죠. 그러면 하루에 먹는 음식은 이 정도 족하다. 근데 만일의 경우 100명인데 1도를 주고 1000명인데 7을 주어서 3군 지중에 이르러서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하겠죠. 어찌 담석지량으로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 통밥으로 돌을 짊어지는 양으로서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등에다 보침짓는 어떤 그 일정한 양으로서 어찌 등이 모두 다 먹일 수가 있는가. 이 해석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양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해서 문맥이 통하면 이런 거구나. 문맥이 한 60% 정도만 이해돼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서를 공부한다든가 집중을 요구하는 경우는 한 글자 한 구절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글이 필요한 반면에, 이런 글들은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60%, 뭐 심지어는 한 50%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양이라도 한 끼라도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 장차 앞서 공급한 것도 아울러서 버리는데 하물며 중간에 급감에 있어서야 갑자기 음식이 이제 감소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3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다가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옛날에도 어떤 군사체제에서 3군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도 연대와 사단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윤경은 모든 것을 이 군에 빗대어서 설명했다면, 그러니까 팔진, 고방팔진, 신방팔진,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라는 용어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용보지법, 보를 사용하는 법은 그 경중에 어느 정도 법도 규칙이 있는 것을 중요하니 그 간암을 따르기가 종간이 어렵다. 이것도 저도 그렇게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말은 그렇죠. 경중에 법도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자, 경중에 법도가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해석을 했잖아요, 제가. 가볍고 무거운.
것에 절도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예. 간함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을 읽고도 이것은 자기만 아는 사고방식이에요. 예. 여기서도 일단은 보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경학이가 말하는 도대체 이 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명대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벌어진 의학의 어떤 그 인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실은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 예. 시점 대보탕을 보약으로 규정하는 것.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용보지법 나왔으니까, 자, 허실의 치료는 대체로 그 실은 한을 띄고 허는 능히 열을 받으니, 그렇기 때문에 보할 때는 반드시 겸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사고방식은 이제 이거죠. 사할 때는 반드시 찬약을 겸해하기 때문이다. 여기 소위가 있으면 뭐뭐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유이다. 왜냐하면 실은 대체로 한이고 허는 대체로 열을 받기 때문에, 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보할 때는 온약을 쓰고 사할 때는 양약을, 찬약을 쓴다. 그러니까 허실의 개념이 여기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갈라지는 거죠. 따뜻한 약은 보약이고 찬약은 사약이다.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 근거의 이 속에는 그 뭐라 그럴까, 장경학이 이렇게 뭐 이후에도 한의사 의학이 많이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죠. 우리 인식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연 현상을 또 빗대은 거예요. 추운 것은, 차가운 것은 가을의 기상이고 음은 살을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이 추위를 만나게 되면 생장하는 이치가 없다. 문득 생장하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원기를 보호하고자 하나 마땅할 바가 아니다. 찬약을 쓴 원기가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 되면 추살지기라 그러잖아요. 옛날서부터 어떤 그 낙엽도 잎도 지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게 추살기죠. 만물이 이와 같은 가을의 계절을 만나게 되면은 생장하는 이치가 없다. 이건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찬약을 이 양반이 그 비판하는 데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담계라든가 그 장자화라든가 그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찬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여러분 고방 같은 경우 쓸 수가 있겠습니까? 편견인데, 엄청난 편견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음존하고, 양은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사문의 어떤 일단면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가을 되면은 기가 안으로 움츠리면서 씨를 결실하는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기가 없다. 그래서 예전 사람이 생장 수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두들이고 감춘다. 기를 감추는 거고, 봄 여름 되면 기를 확 펼치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생물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무서운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그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양은 또한 보에 이롭지 아니하니 하물며 차가운 거는 더욱더 해가 되는 거, 보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은 서늘한 거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찬약을 쓸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찬약을 쓰는 것이고, 따뜻한 약성을 가진 약을 쓸 만한 상황이 생기면 쓰는 것이지, 그것을 왜 이것이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이지, 왜 굳이 이와 같이 찬약은 보호에 이롭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다 정말 나쁜 편견을 조장하는 그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의 글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는 바보들이고 한의학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 사람 잘한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크나큰 착각이고, 그것은 굉장히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예. 여러분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이 안 듭니까? 이거를 약에다 갖다 하는 거는 옳지가 않죠. 오히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에서는 스트레스라든가 음이 고갈돼 가지고 찬약이라든가 이런 자음지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의외로 또 많이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못 먹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못 먹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 식량이 부족한 상황일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따뜻하고 감미가 있는 약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찬약 쓰거나 그것을 오히려 약 가운데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또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떠한 그 시간, 역사적인 어떠한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환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증도 변한다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고 비만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만도 건강에 적이다라는 개념에서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해독지제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당연히 못 먹고 줄이고 영양실조가 부족하면은, 영양실조라면은 약 가운데 그와 같은 약, 온한약 같은 경우 성질도 부드럽고 맛있고 그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시대의 그 경제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만일의 경우 화가 성에서 기가 허하거든 마땅히 보하기를 찬약으로서 하나, 이렇게 보이 양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이렇게 마땅히 보이 양자나, 여기서 이 양반은 이렇게 자자를 그때다가 쓰는 거를 문체에서 여러 발견되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쓰는 게 보이, 여기서는 만약에 쓴다면 한량으로 쓰는 거죠. 보이 한량. 한자를 쓰기가 싫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보이 한량.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갈지자를 쓰여서 보하기를 한량으로서 한다. 보하기를 한량으로서 한다는 건 옛날 방식의 해석이고, 한량으로서 보한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 이 경우 보약은, 이것도 한약도 보고는 본데 화로 인한 경우는 잠깐 쓰는 것에 불과하다. 화가 멈추면 바로 그치니, 왜냐하면은 이것은 치어의 법이 마침내 때는 치어의 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사족을 달았어요. 자기도 앞에서 한 말이 다소 그 큰 원칙은 맞지만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된다, 이런 소리죠. 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떠한 그 사람의 허탈한 것이, 부족한 것이 많게 채워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약을 뭐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 적당히 쓰는 것이지. 또 혹은 고한지 물로서 능히 그 음을 보한다고 이르는 경우가 있으나 내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한한 맛 쓰고 약성이 찬 것으로서
그러니까 황금 같은 경우 황련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다소 고한한 약이죠. 그죠? 예. 그래서 능히 음을 보한다고 일어나 내경에서 뭐냐면 형부족자는 온지기하고 여기서는 지자를 썼네. 따뜻하기를 기로써 하고 정이 부족한 사람은 보하기를 그 미라고 하니 이런 것도 여러분 저는 이해하기 그 예전 같았으면 뭐 멋지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솔직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현상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형과 정을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형이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죠, 우리 몸속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또 이 기는 뭐고 미는 뭐죠? 이거는 기가 조금 강한 약, 이거는 미가 조금 많은 약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논리가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전부 다 의심되는 구절이에요. 형부족자, 정부족자. 그러니까 기미가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마땅한 것을 보라고 이르는 것은 맞지만, 자, 기미가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말도 맞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미고 기열로서 사람에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미고 기열이 서로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을 보라고 이르는 말은 내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글을 또 볼 때 글 쓴 사람의 의도대로 일단은 해석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정명훈 그 지휘자한테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를 지휘할 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정명훈 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모차르트를 지휘할 때는 모차르트만 알고 베토벤을 지휘할 때는 베토벤만 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예전에 구양수가 자기가 시전을 읽을 때는 와, 시전의 글씨 시전의 문체 뭐 깜짝 놀라고, 또 역을 보니까 역의 문체가 완전히 다른데 또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공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공자의 노노는 후세 사람이 제자들이 편집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노노. 이 노노를 노노는 완전히 새로운 문체로 된 거예요. 서전이나 이런 것 같은 국가에서 발행한 책이 아니라 이미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책들, 노노맹자 같은 책들은 소위 말해서 구어체가 많아요. 구어체, 대화체로 된 거예요. 대화체. 그걸 이제 우리가 구어체라고 그러잖아요. 서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문어체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노가 가지고 있는 문체는 공자의 문체예요. 공자의 문법, 공자의 문학. 맹자는 맹자의 문학. 장자라는 책은 또 완전히 이와 다른 세계의 방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건 장자의 문학이에요. 또 노자의 도덕경은 새로운 문법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글을 쓴 의도대로 읽어주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가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기미지어 상의어 인자를 위지보자는 가문지언이와, 이렇게 해서 가문지언이와,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쓰죠. 가문지언이와. 미열 고열이 상의어 의자를 위지보자는 미문야라, 미문제라, 미문지호라. 요게 뒤에 가서 이렇게 갖다가 쓰면은 보통 그렇게 글을 써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가짜를 쓰면은 이것은 원래 미고 기열이 불상어 인자를 가위지 보자는 미가야라, 이렇게 쓰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것은 약간 글을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내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 수의지의 사하기를 한미로서 하고 보하기를 뭐 고로서 한 등론이 있는데 이것은 다만 오행세기의 맛으로서 그 이치를 뭐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다. 요것도 담자는 뭐 멜담인데 뭐 그 글자가 뭐 맞겠죠 이것은. 예. 이런 것도 오행세기의 맛으로서 이런 건 뭐 진짜 예. 계절에 따라서 봄이면은 뭐 산미가 뭐 주하고 뭐 여름에는 뭐 고미가 주하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예, 여러분 조금 예, 의미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하물며 예, 여기서는 왜 온으로 했느냐 이것으로 이치를 근거로 해서 말한 온 하물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이라든가 양고기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부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고미에 이르러서 이것이 비록 고하나 보한 것이니 어찌 대왕 황백지류의 기미가 고열한 것이 예, 고미란 것이 이처럼 심하거늘 능히 보한다고 이른 것과 같겠는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그 대황이라든가 황백, 황금, 황년류는 우리의 그 기를 가을, 그 뭐랄까 기를 깎기 때문에 보하는 이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음식물로서 고하되 보하는 것이나 이것이 이제 고하네 보하는 것이나 어찌 그렇다고 해서 대왕과 황백의 유리가 기미가 고열한 것이 이처럼 심하거늘 이렇게 여기도 생략됐어요. 약차언을 고열한 것이 이와 같거늘 이것을 능히 보라고 이를 수가 있겠는가 이르는 것과 같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약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지독한 편견 아주 나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책에 적한 사람들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대왕 황백 잘 못 쓰죠. 예. 인식이 확 박혀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20대 때 학교도 학창 시절 때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학문의 열의가 얼마나 깊습니까? 더더욱이 저희 세대, 뭐 후배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한의대에 들어온 것은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방보다 한방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맞지만은 의대 갈 수 있는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굳이 한의대에 온 것은 한의학에 뭔가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대에 얼마나 학구적으로 순수하고 정말로 그 이론 논리에 대해서 때묻지가 않았는데 스폰지와 같은데 뇌가 이런 것들이 확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배우는 건 쉬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배우기는 쉬워요. 배우는 데는 하루면 끝나요. 이런 것들. 근데 이 논리를 이 문제점이 있고 극복하는 데는 여러분 10년 20년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이 제가 그랬잖아요. 고전을 잘 읽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사회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정해주고 정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고전을 읽는 게 왜 위험한지 물론 장경학이 이런 것을 고전이라고 하면 고전이겠지만 예, 그냥 하나의 서적일 뿐이죠.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동의보감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깊은 길을 갈 때는 혼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깊은 길을 갈 때. 바로 이런 게 깊은 길이에요, 여러분.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라잡이가 있어야 돼, 길라잡이가. 예. 길라잡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전을 읽고 혼자서 득도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찍이 내가 들으니 왕응진이 말하기를 요거는 뭐 누군지는 몰라요. 일찍이 뭐 왕응진이라는 뭐 의사겠죠. 요거는 시예요. 시로 쓴 거예요.
7원 절구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뭐야 그 운은 안 맞아요. 예, 운은 안 맞고 그냥 시 형태로 쓴 거예요. 1점 진양이 기감궁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음이잖아요. 이게 자 이게 음인데 예. 이게 감개죠. 이게 감개. 네, 감개. 1점 진양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음 가운데 요것도 음이고 요것도 음인데 요것만 양인 거죠. 예. 1점 진양이 기감궁하니. 뿌리를 튼튼히 한 데는 반드시 감온한 약을 써야 된다. 감온에는 감온에는 도움이 있고 한에는 보가 없으니. 용이라고 하는 비웃는 거예요. 예, 비웃는 거. 하찮은 의사들, 그래 평범한 의사들, 저열한 의사들이 그 착용한 그러니까 잘못돼서 사용하는 것 같은 공을 비웃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패한 거다. 한마디로 다 한 것이니 불가불살파이다. 그만큼 양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시역인 거죠. 이게 말은 그렇듯 하지만 계속해서 편견을 더 자기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하죠. 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양이 중요한데 봐라. 주역의 감계에서도 감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양이 있지 않느냐. 음 가운데 양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온한 거다. 감온한 약성을 가지고 있다. 찬약은 보호가 없다. 이건 거의 망언이죠. 망언 수준이에요. 망언 수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자는 거죠. 찬약은 사약, 따뜻한 약은 보약 이런 게. 참 우리가 자꾸만 저도 자기가 쓴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남의 글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글을 읽는다는 게 독서한다는 게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양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이론이 신봉을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로 가요. 옛날로. 근데 저도 그런 방식을 공부를 했는데 자, 상한론과 금계유량만 훨씬 못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여러분 상한론 읽으면서 이와 같은 편견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옛날 글을 보니 상한론과 금계유락을 보니 이 글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만 훨씬 참신하지 못해요. 글쓰기 방식도 그렇고. 중경은 글 쓸 때 금계유락에도 그 흔적이 나왔지만 철저하게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복진의 증상을 계속해서 썼잖아요. 여기는 복진에 관한 글이 있습니까? 이분은 여기서 복진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 챕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복진의 얘기는 없고 오로지 맥, 음양, 허실 이것만 가지고 보약과 사약으로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흐름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